안녕하세요. 세상의 핫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입니다. 미국이 우리 산업계를 향해 거대한 청구서를 내밀고 있어요. 관세를 피하고 싶으면 미국에 투자하라. 이 압박에 우리 기업들이 발표한 대미 투자 규모는 무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0조 원에 달합니다. 480조 원, 감이 오시나요?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 전체 시가총액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 돈이 단 1년 만에 빠져나가는 건 아니지만 수년에 걸쳐 우리 기업들의 핵심 자산이 미국으로 향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번에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단순한 투자 약속을 넘어 공장을 짓고 설비를 들여오는 실물 투자 비중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크게 오해하고 또 언론들이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외환 보유액 문제인데요. 아니,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왜 나라 금고인 외환 보유액을 거론되는 걸까요? 이 복잡하고 중요한 원리는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 정말 쉽고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먼저 미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왜, 어디까지 요구하고 있는지 그 사건의 본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미국은 어디까지 요구해야 만족할까요?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철강, 자동차, 배터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왔어요. 그러던 중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조건을 내걸었죠. 바로 관세를 완화해주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라, 이거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액을 합산한 숫자가 바로 3,500억 달러인 거죠. 이 정도면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사실상 경제적 종속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압박이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거든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투자 규모를 더 늘리라는 압박을 더해 아예 이 투자의 성격을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3,500억 달러를 선불금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선불금이라니 말이 정말 노골적이죠. 이건 단순히 공장을 지으라는 실물 투자 요구를 넘어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랑 잘 지내고 싶으면 이 돈부터 먼저 내고 대화를 시작하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동맹관계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거든요. 이 선불금 발언 하나만 봐도 미국의 요구가 얼마나 더 거칠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물론 이 돈이 국가의 비상금인 외환 보유액에서 직접 나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이 막대한 달러 유출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국 우리 경제 전체에 충격을 주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꼭 확인하셔야 해요.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일본을 압박해서 엔화 가치를 올리게 만들었죠. 그 결과 일본은 단기간에 수출 경쟁력을 잃었고 거품 경제가 무너지는 계기가 됐어요. 또 최근까지 일본은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 같은 문제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의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했거든요. 이런 전례 때문에 시장과 학계에서는 한국도 일본처럼 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참 난처하죠.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기업들의 자산과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무제한으로 내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벌써 반응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하고 국채금리에도 불안 심리가 번지고 있어요. 기업들 역시 투자라는 이름으로 돈만 내고 실제로 얻는 건 없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론도 좋지 않죠.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과 경제적 독립성이 걸린 문제로 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끝없이 요구를 하는 걸까요?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에요. 트럼프는 미국의 일자리를 가져오고 투자금을 끌어왔다는 성과를 과시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내는 돈은 곧 트럼프의 정치 자산이라고 보는 거죠. 둘째는 미국의 경제 상황 때문인데 인플레이션, 재정 적자, 금리 문제로 골머리 앓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같은 동맹국의 투자가 사실상 꿀 같은 자금줄이 되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만약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어떤 그림이 될까요? 미국은 당장 만족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겠죠. 봐, 한국이 내 말을 듣고 수백억 달러를 더 내놨어. 미국이 이겼어. 성과를 과시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킬 거고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숨통이 트일 수도 있어요.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수출에 걸려있던 관세 장벽이 일부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겉보기에는 윈윈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장기전이에요. 미국이 한번 재미를 본 선례는 다음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3,500억 달러, 내일은 5,500억 달러까지 올려라. 이렇게 끝없는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인 거죠. 그럼 반대로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즉각 관세 카드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요. 관세를 지금보다 더 높이면서 압박 수위를 올리겠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는 거고요. 정치적 후폭풍도 있을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표현에 거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한국은 동맹이면서도 미국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갈등을 넘어서 안보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요. 주한미군 방위비, 첨단 무기 도입 협상 같은 사안에서 더 센 요구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한국이 미국 요구를 거부했다는 뉴스 하나만으로도 환율이 출렁이고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즉, 거절하는 순간 당장의 경제적 비용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는 건데요.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실물 지원의 성격이 짙어진다면 우리 경제에 외환 위기급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국내에선 적정선에서 협상하고 대신 안정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미국이 원하는 투자를 일부 수용하되 그 대가로 다른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요구를 우리만 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일본, 중국, 유럽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를 볼게요.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미국의 좋은 파트너이자 때로는 호구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왔어요. 1985년 플라자 합의 기억하시죠? 미국의 압박은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고 결국 일본 경제는 거품 붕괴라는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사주고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했죠. 덕분에 방위비 지출은 급증하고 일본의 재정은 더 악화될 거고요. 즉, 일본은 한번 물러서자 계속해서 밀려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은 중국이에요. 중국은 워낙 경제 규모가 커서 정면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죠. 트럼프 1기 시절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퍼부었고 결국 1단계 무역 합의를 끌어냈죠. 그때 중국은 2년 동안 미국산 제품을 2천억 달러 이상 추가로 사주기로 약속했는데요. 결국 그 약속을 다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가는 자국 경제와 산업 구조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양국의 끝없는 갈등을 이어갔고 지금까지도 미중 디커플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대립이 깊어졌어요. 유럽도 예외는 아니에요. 독일, 프랑스 같은 동맹국들에게도 방위비 더 내라, 투자 더 하라고 계속 요구했고요. 특히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버티다가 결국 나토 분담금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논리는 아주 단순해요. 내 나라에 돈을 가져와라. 그래야 내가 만족한다. 이거죠.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보면 일본처럼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자니 장기적으로 종속될 수 있고 중국처럼 일부 거부하자니 당장 관세 보복이 현실화될 수 있어요. 또 유럽처럼 버티다가 결국 다른 쪽에서 돈을 더 내는 그림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즉,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가 모두 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자니 나라 살림이 걱정되고 거부하자니 당장의 보복이 두려운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전략적 밀당, 즉 조건부 수용이에요. 줄 건 주더라도 받을 건 확실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받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방법 4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카드부터 보죠. 미국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바로 현금입니다. 아주 노골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기업들의 돈이 나라 금고인 외환 보유고에서 직접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결과가 결국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인 외환 보유고를 위협하게 되는 거죠. 97년 외환 위기의 트라우마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섣부른 현금 지원은 피해야 하는 카드입니다. 그럼 대안은 뭘까요? 바로 실물 투자라는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좋아, 돈 대신 너희 땅에 우리 반도체 공장 하나 더 지어줄게. 배터리 연구센터는 어때? 이런 식으로 미국 제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역으로 제안하는 거죠. 이건 미국 입맛에도 맞고 우리 기업은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발판을 마련하는 그야말로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카드는 주고받기, 기브 앤 테이크예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만약 우리 기업들이 정말 막대한 돈을 써야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아와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좋아. 투자를 해줄게. 대신 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언제든 달러를 빌릴 수 있는 상설 통화 스와프라는 금융 안전망, 우리 수출의 발목을 잡는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관세 완전 철폐,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첨단 기술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을 참여시켜 달라는 기술 동맹.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0을 내면 너희는 120을 내야 한다는 확실한 맞교환 구조를 짜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카드는 시선 돌리기입니다. 우리가 미국만 쳐다보고 있으면 미국은 계속해서 우리를 쥐고 흔들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유럽, 동남아, 중동으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특히 사우디나 UAE 같은 중동 국가들은 막대한 오일머니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거든요. 이들과 손을 잡으면 에너지 안보와 투자는 물론 방산 수출까지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죠. 우리에겐 미국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많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에게 얘네 우리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협상력이 확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카드예요. 바로 국민이라는 든든한 뒷배죠. 이런 엄청난 협상을 하면서 정부가 국민들께 솔직하게 상황을 알리지 않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의했다고 통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질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투자하는 대신 이만큼의 미국 시장을 뚫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10년간 먹고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과를 보여줘야만 해요. 이 문제만큼은 여당과 야당이 싸울 게 아니라 팀 코리아가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야만 하고요. 결국 이 4가지 카드, 실물 투자로 판을 바꾸고 조건부 맞교환하고 협력 상대를 다변화하고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는 것, 이것들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우리는 미국의 압박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전략들을 제대로 펼친다면 그리고 반대로 실패한다면 우리 앞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전략적 승리입니다. 우리가 외교적 밀당에 성공해서 통화 스와프도 얻어내고 관세 장벽도 허물고 첨단 산업 동맹의 핵심 멤버가 된다면 480조 원이라는 엄청난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과의 동맹도 지키고 우리 실속도 챙기는 최고의 시나리오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끝없는 종속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3,500억 달러, 내일은 5,500억 달러. 한국은 미국의 글로벌 ATM기 신세로 전락할지도 몰라요. 우리의 경제 주권은 사라지고 국민적 저항은 극에 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고독한 강야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체로 노를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관세 폭탄, 금융시장 공격 같은 미국의 보복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다면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진정한 주도권을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용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광야를 홀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힘의 균형인 거죠. 미국은 힘으로 우리를 누르려 하고 우리는 그 힘을 얼마나 현명하게 이용하고 또 흘려 보낼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정답은 단순한 예스도 노도 아니에요. 얼마나 영리하게 조건을 걸고 또 얼마나 대담하게 우리 몫을 챙겨 오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 미래 중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480조 원, 이 천문학적인 돈을 내주더라도 동맹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